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리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일단 말씀드릴 텐데 저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장기적인 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시나리오와 함께 전달을 계속 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이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이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조금 다릅니다. 텔레그램 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떡기님 대부분 운영해 주시는데 떡기님은 단기 매매를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은 들어오시면 그 단기 매매와 합쳐져서 또 김비트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로 정보나 이런 걸 많이 취합을 해서 전달도 드리고 특히 에어드랍 같은 관련해서 이제 김비트님이 되게 좋은 프로젝트 에어드랍을 많이 찾아서 올려주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ear Greed Index라고 해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제까지 이제 조정이 온 것만 해서 봐도 갑자기 이제 52로 떨어져서 내추럴로 바뀌었다가 살짝 반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그리드로 바뀌어서 또 탐욕적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락과 파이델리티랑 바네크는 홈페이지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이제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ETF 회사들이 많이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블랙락이 비트를 얼마 갖고 있나라고 보면은 이게 다른 ETF 회사들도 다 얼만큼 홀딩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블랙락이 가장 또 유명하니까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블랙락은 2일 동안 공급량에서 11,500비트를 가져갔다. 9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은 거의 매일 약간 채굴이 되고 있는데 블랙락이 어젯밤부터 비트코인으로 현금 공급량으로 이동해서 딥을 구매하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핵심 플레이어의 한 명이 2일 만에 시스템에서 11,500비트를 빨아들였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대략 14비일의 분량의 공급량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인데 보면은 IBT 현물 ETF를 이틀 동안 거래량이 평균 25%만 관리했으므로 이틀 만에 46,000개가 빠져나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BTC 이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이죠.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안다. 뭐 해가지고 쭉쭉쭉 보면은 미국 ETF가 하루 만에 소비하는 일일 생산량이 25.56배를 지금 블랙락이 가져가고 ETF도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블랙락이 가져갈 하루의 양이 6,573억 정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 있는 차트적인 관점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한번 다시 얘기를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거는 이더리움에 대한 그 뭐냐 파이널 데드라인인데 이더리움 ETF도 신청이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염두해야 되고 그 부분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의 비트코인 고점을 탄생시킨 것은 지난 3달 전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그 ETF가 됐다라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이 3달 동안 이어져 온 것인데 이더리움도 마침 5월 달이 만약에 이제 ETF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월 달부터 올라서 5월 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도 이따가 차트적으로 함께 보실 테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들의 채굴 원가입니다. 채굴 원가가 26,927달러에서 보면은 이제 74,121달러까지 다양한데 그 이후에는 각 국가별 전기료의 차이가 있고 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뭐 화석 에너지나 전기만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채굴 원가가 다들 달라요. 그래서 이 원가의 평균치를 내면 37,000달러 정도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함께 보실 텐데 뭐 이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ETF라는 게 어쨌든 현물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진다면 그쪽으로 많이 쏠려서 가격적으로 선물 ETF랑은 다르게 이제 공매도보다 매수 후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해야 수익이 나고 일단 자금 유입의 측면에서 이로울 수 있다, 시장에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은 결국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추가 상승을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게 한 가지고 두 가지는 ETF고 뭐고 간에 그냥 차트만 보았을 때는 앞으로 한 3월 달까지 뭐 혹은 가격적으로는 31,000달러 부근까지 여기죠. 요 검은색 박스권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랑은 달라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는
이제 전반적인 이러한 관점이 있으니까 관점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올렸던 어떤 지지선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우고 새롭게 조금 그렸습니다. 보면 현재 구간이 지지가 되어야 할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일봉으로는 이런데 주봉상에서는 아마 살짝 박스권을 44,000까지 그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 방향대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옳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살짝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초록색 구간이 확정 이탈하는 구간이 41,9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아마 조심스럽게 이 파란색 선과 청록색 선 안에서 반등을 한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파란색 선은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에 오른 이후에 지지가 지속적으로 되었던 선이고, 그래서 여기가 4,500 정도 되겠고, 이 청록색은 보면 23년도, 22년도 고점부터 비트를 고점 있게 된다면은 있었던 저항선인데, 사실상 이게 근데 지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39,400 정도가 되니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한 번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이고, 저희가 뭐 영상 올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뭐 31,000 구간까지를 차트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 차트적이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있었던 이러한 등락을 보고 우리는 패턴적으로 보았을 때 반감기가 5월달, 4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 반감기 전에 한번 떨어졌던 게 그동안 4년 주기 패턴에서 약 3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적으로 보았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온다라는 것은 일단 이 39,000대가 확정 이탈해서 아예 4반이 뚫리고 39,000을 뚫린다면 이 구간은 확정적으로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 보여요. 일단은 지금부터 39,000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갭은 아니에요. 보면 지금부터 요 구간까지는 한 마이너스 7% 정도 구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갭을 두고 매수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때 내림에 매수해도 되고 찍고 반등할 때 매수해도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봤자 손절 구간은 3%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뚫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22%니까 이걸 대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매수하고 반등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이렇게 방법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현재 이더리움이 그래도 살짝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뭐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이 딱 저항을 맞은 걸로도 보이는데, 이건 지우도록 하고요. 보면 결국 이더리움도 이게 비트 대비로의 이더리움 차트고요. 누가 이제 지난 영상 댓글에 보니까 사토시 차트도 봐달라고 하셔서 보고 있는데, 보면 원래 청록색 선 두 가지 안에서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게 17년도부터 거의 16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추세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몸통으로 완전히 이제 올라간 지난 주였으나 약간 음봉이 나오면서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등장에서는 원래 살짝 덜 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졌어서 뭐 무조건 이더리움이 오른다라는 관점보다 일단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하고 있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이랑 사실 얘기를 못하고 찍고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었고, 확률에 입각해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 한다면 사실 지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게 사실 맞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 검은색 선을 이탈할 때 사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0.06 사토시, 0.06 비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이 분홍색 선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한 10%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달러 차트도 사실 주봉상으로 보면 비트보다 좋습니다. 비트는 지금 지난주가 확정 음봉으로 크게 윗골이 남겨서 박히면서 이번 주 양봉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양봉이 나오긴 했으나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확률적으로 본다면 박스권을 그려갈 확률이 높아서 고점을 찍어봤자 44,000이나 5,00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이 지난주가 양봉으로 비록 많이 뻗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다 해도 사실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더가 올라간다는 관점에서는 뭐 2880이나 그 위로 갈 수도 있긴 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캔들 모양은 이더가 비트보다 지금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트가 지금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6일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됐다는 가짜 뉴스와 함께 상승세가 이어져 와가지고 쭉쭉 올라왔는데 이때부터 보면은 고점까지가 거의 3달 정도가 걸렸어요.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이 왔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달이라고 하면은 아마 5월달 말에 이제 이더 ETF가 되니까 2월 말에 만약에 오르기 시작하면 3월, 4월, 5월 해가지고 ETF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더를 비트를 통해서 우리는 약간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또 아까 영상 자료의 마지막을 보면은 저희가 채굴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장기적 저점은 항상 채굴 원가보다 아래였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자 그거는 이제 뭐 해시리본과 함께 봐도 되게 좋죠. 해시리본은 뭐 채굴 원가 미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채굴자들이 항복한다라는 관점에서 채굴 원가에 미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보면 요 구간에서 비트가 이제 한번 떨어졌고 저점인 줄 알았으나 바이가 주봉을 쓰지 않았고 여기서는 바이가 뜨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뭐 여기서도 살짝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년도 상승장, 이제 24년이니까 25년도가 또 한 번의 불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면 24년도가 반감기가 있었고, 20년도가 반감기가 있었고 21년도가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20년도를 24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채굴 원가 밑으로 들어간 적이 2번, 그리고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 모두 올라가거나 뭐 이제 저점을 찍었던 구간인 거죠. 과거에도 보시면 요 구간들이 다 저점이었는데 채굴 원가가 지금 37,000달러다라고 현재 평균으로 보았을 시에 우리가 제시한 31,800달러와 3만 달러는 채굴 원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해시리본상 바이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해시리본이 뜨고 나서 이제 항복하고 나서 카피슐레이션 뜨고 바이가 뜨는데 그렇다면 그때가 정말 또 한 번의 저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반감기 전후가 되니까 아마 3월부터 5월 사이에 한번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오려면 일단은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해야 된다. 39,500 정도를 완벽하게 하방 이탈하면 우리는 요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